1일 1드로잉 챌린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올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림작가 제킴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그림 계정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어렵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9년 동안 제가 그림 계정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해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프로필 설정하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NS에서 프로필은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팔로우하려고 할 때 대부분은 프로필을 한번 확인하고 팔로우할지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필을 봤을 때 팔로우하고 싶게끔 자기소개가 매력적으로 잘 전달이 되어야겠죠. 3-4줄밖에 안 보이는 공간이기에 더욱 심플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자신을 소개하는 게 중요해요. 작가들은 보통 처음엔 일러스트레이터나 캐릭터 디자이너, 아티스트 같이 한 단어로 대표적인 직업을 소개해요. 그 다음 자신의 작업에 대해 간단히 쓰거나 대표 이력을 넣기도 하죠. 그리고 컨택할 수 있는 메일 주소를 적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넣는 내용인데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름을 설정할 때 단순히 자신의 작가 이름만 쓰는 것보다 거기에 간단하게라도 자신의 직업이나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써주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제킴이라고만 쓰는 것보다 일러스트레이터 제킴 이렇게 적어주는 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름만 봐도 좀 더 쉽게 각인시켜 줄 수 있죠. 그리고 간혹 일러스트레이터를 누군가 검색했을 때 이름이 검색되어 새로운 유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쨌든 프로필은 이 정도로만 깔끔하게 설정을 하면 큰 문제 없이 어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2번째는 피드 구성하기입니다. 사실 프로필이 중요하다고 하긴 했지만 결국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올린 피드와 이미지들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필이 아무리 거창하게 쓰여 있어도 피드의 내용이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면 팔로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신의 피드를 쌓아나갈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좋아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림을 보고 계정 메인 화면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피드 느낌이 뭔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계정이지만 브랜드 계정인 것처럼 작업물을 올릴 때도 톤이나 색감도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느낌을 늘 체크하면서 올리는 게 좋아요.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특히 사진은 최대한 신중하게 올리는 게 그림 계정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림이 좋아서 팔로우를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진이 올라오면 그 사람의 찐팬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지나치거나 팔로우를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 그림과 관련된 작업 사진만 올린다든지 해서 최대한 비슷한 결을 유지하면서 운영해가는 게 맞는 방향이에요. 저도 오랜 시간 운영을 해오면서 처음에는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을 별 생각 없이 다 올리곤 했었는데요.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 그냥 개인적인 계정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중요한 마케팅 도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어떻게 좀 더 클라이언트나 보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까를 더 고민하게 되었어요. 방법에는 정답이 없지만 항상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운영을 해나가는 자세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의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다양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가는 편인데요. 그걸 올릴 때 매번 계속 다른 스타일 그림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리가 안 되고 하나의 스타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스타일마다 계정을 따로 만들기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피드로 봤을 때 스타일마다 덩어리처럼 묶여 보이게끔 올리는 방법을 사용했었어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보통 3줄씩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결이 맞는 그림을 3개씩 나누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6개나 9개로 나누어서 하나의 스타일로 묶여져 보이게끔 올리는 거죠. 지금 새로 시작한 계정 또한 그런 방식으로 올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이미지나 스타일을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3번째 방법은 하이라이트 활용하기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스토리를 올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프로필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프로필 내용 바로 아래에 동그란 모양으로 생긴 게 하이라이트예요. 항상 프로필 아래 상단에 보이기 때문에 공지같이 중요한 이미지나 내용을 모아놓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스토리는 올리면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스토리 내용도 기록이 되어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작가들이 보통 활용할 땐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보기 좋게 올려놓거나 중요한 공지나 내용을 올려놓기도 해요. 아니면 피드에 올리기 애매한 리뷰나 사진 같은 것도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게 사용한 편인데요. 확실히 해놓고 나니 작업과 그 활동이 한눈에 정리되어 보기에도 좋고 자료를 찾기에도 좋더라고요. 저는 하이라이트 커버를 카테고리화 시켜서 컨택 문의나 포트폴리오, 상품, 전시, 작업실 같이 홈페이지 메뉴처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따로 홈페이지를 보지 않아도 인스타그램만으로도 간단하게는 저의 작업 과정이나 내용이나 정보가 다 전달이 가능해요. 클라이언트가 그걸 보고 문의를 바로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아직 하이라이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한번 다른 계정들도 살펴보고 하이라이트를 잘 구성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프로필 링크, 링크트리 활용하기입니다. 이것도 이미 대부분 작가님들은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인스타그램 프로필 화면에서 보면 링크를 하나만 걸 수가 있어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거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하나로 모아주는 기능이 있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면 좋아요. 그런 기능이 있는 페이지 이름을 링크트리라고 하는데요. 여러 다양한 링크트리가 있으니까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링크트리를 검색하면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홈페이지, 브런치, 블로그, 노트폴리오, 빈스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았어요.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나 새로운 링크를 연결해야 될 때는 수정하면서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인스타그램으로 유입되어 들어온 사람이 링크트리를 통해 다른 사이트로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해요. 이런 링크트리는 기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보기 좋게 잘 해놓느냐에 따라 좀 더 전문성도 엿볼 수 있고 작가의 이미지 또한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릴스 활용하기입니다. 먼저 릴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말해요. 이런 짧은 영상을 숏폼이라고 말하죠. 점점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들 모두 숏폼 콘텐츠가 급부상하면서 어디든 경쟁이 심해지고 그만큼 소비하는 사람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유행도 빨리 변하고 있고요. 대신 그만큼 파급력도 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일반 게시물보다 릴스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반면 일반 이미지들의 노출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릴스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SNS 계정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중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릴스를 계속 띄워주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릴스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정의 영향력이 한순간에 급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지금의 흐름에 맞춰서 내 작업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야 해요. 저는 릴스가 생기기 이전부터 가끔 그림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그냥 이미지만 올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과정을 올리면 파급력이나 반응이 훨씬 좋았었어요. 그런데 릴스 초반에는 그냥 과정만 올려도 신기한 느낌이라 반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그런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과정을 올리는 것에서도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배경으로 찍어 올리는지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더 차별성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해가며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한때 저는 이렇게 계속 만들고 올려야 하는 게 경쟁처럼 느껴져서 지치는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무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그림을 홍보하고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게 엄청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물론 매번 반응이 좋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들어가면서 작업도 조금씩은 성장해가는 거니 좋게 생각하면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엔 꾸준히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분석해본 저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릴스도 점점 더 스토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영상들도 인기가 많았지만 점점 그런 정보들은 넘쳐나기 때문에 반대로 그 사람만의 이야기와 진정성이 담긴 영상이 또 새롭게 뜨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작가가 되는 과정이나 내가 작가로서 하고 있는 생각이나 작업에 대한 내용을 릴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가 느낀 건 결국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정도 많이 보고 참고하고 그 다음엔 일단 만들어보고 행동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 그림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1일 1드로잉 챌린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올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완성형으로 SNS를 만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런 과정들을 올려가며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림도 생겨날 거고 팔로우와 팬도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을 해왔고요. 그러니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해서 즐겁게 인스타그램을 운영해 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